제가 앞서 OT, IoT, ICS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듯하여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OT의 정의를 마켓적으로 보자면 거의 모든 산업군, 즉 전력, 반도체, 화학, 제약 등 수많은 분야에서 쓰이는 제품,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버티컬적으로 보자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센서, 액추에이터 등이 있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PLC와 DCS가 있습니다. 보통 프로세스 산업, 그리고 대규모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DCS, 이에 대비해서 디스크리트 산업 혹은 셀 단위, 공정 단위로 사용되는 게 PLC라고 이해하시면 일단 뒤에 나올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스카다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범주까지를 ICS, 즉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히스토리안이라든가 혹은 각종 ICS용 어플리케이션 서버까지를 포함한 것을 좀 더 넓은 범주로 OT, 즉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흔히 저희가 IT랑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나시는 분에 따라 OT, 공장 네트워크 혹은 공정 네트워크, FA망 등 다양하게 부르시는 편인데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여기에 빌딩 자동화 등에 들어가는 CCTV, 각종 스마트 센서 등 좀 더 확장하여 IoT, IIoT, 즉 인더스트리얼 IoT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IT와 OT는 어떻게 다를까요? 역시 많이 보셨을 테이블인데요. 먼저 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다른 게 특징이고요.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이라는 보안의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보자면 OT는 주로 가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발생한 모 반도체 공정 라인의 경우 28분 정도 중단이 되었는데 손실액이 수백억 대였다는 기사를 상기해 보면 매우 당연한 소리로 이해가 됩니다. 이 외에도 다뤄지는 자산도 매우 다양하며 물론 OPC UA 등과 같은 통합 프로토콜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까지 OT 시장은 프로피넷, 모드버스, 이더캣 등 벤더 특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공장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분진, 진동, 고온 등 일반적인 제품들은 운영되기 힘든 환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OT, IoT 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으로 대변되는 OT의 디지털화는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도록 책치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IT, OT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정보를 빅데이터, 클라우드, AI를 이용하여 좀 더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IT, OT 컨버전스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거의 주변의 모든 단말 장치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이다 보니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보안 위협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의 피해 분석 사례를 조사해 보면 보안 사고 1회당 평균 20억 정도 규모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측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 글로벌 기업 등으로 그 공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과 많은 기업이 피해 금액 발표를 꺼려하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 피해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로 인해 부차적으로 얻게 되는 기업 평판의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비즈니스 영속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OT, IoT, ICS 보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산을 중요도와 취약도를 기준으로 4분면으로 구분을 해 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포커싱해야 하는 부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자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고객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보안은 해야겠는데 어떤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종종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안은 해야겠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 자산을 파악해야 하는구나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요 자산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PAC인지, PC인지, PC라면 윈도우 OS인지, 리눅스 OS인지, IP 주소와 맥 주소는 뭔지, 그리고 이런 단말들이 서로 어떻게 통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라 하면 통신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들일 것입니다. 또한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초기 구축 당시나 커미셔닝 당시에는 많은 정보들이 엑셀 파일이나 혹은 형상관리 툴을 통해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업데이트 혹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안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이슈를 핸들링해야 하는 담당자에게 이런 부분을 매뉴얼하게 관리하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자동화, 통합화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과의 인테그레이션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